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구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쿨롱의 법칙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힘 F는 이거를 9 곱하기 10의 9승 R제곱에 Q1, Q2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여기에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기능사적인 어떤 기억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수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에 Q1, Q2라고 하는 식으로 기억하는 게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지만 상수로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에 대한 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례상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양전하에 곱에 비례한다. 같은 전하량이면 같은 전하, 동종의 전하면 반발력이 생기며 서로 다른 전하, 이종의 전하면 흡인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전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전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기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전개라고 하면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것. 지난 시간에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정지가 돼야 된다 그랬죠. 위치 에너지가 움직이잖아. 그럼 이게 위치 에너지를 갖는데 바닥에 와서 정지를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정전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개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이게 전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공간, 최소가 되는 점,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정전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지된 전하에 의한 전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전개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개 에너지에 대한 분포, 그리고 전개 에너지를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전개에 대한 정의로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 34페이지 2-3번 문제 보면 정전개란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그러면 그러한 정전개가 똑같은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전개의 종류가 다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기보다는 전개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전개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느 쪽에는 전개가 세고 어느 쪽에는 전개가 약하고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전개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전개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개색이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2라고 얘기를 합니다. 2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전개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기장이 존재한다. 여기가 어떤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Q쿨롬의 전하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전개가 돼 있는데 전개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때에 여기에다가 1쿨롬의 전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1쿨롬의 전하, 플러스 1쿨롬의 전하, 1쿨롬의 전하를 갖다 놓는다. 이거는 단위 전하라고 그러죠. 단위 전하. 단위 정전하, 플러스 전하니까 정전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나면 이 Q쿨롬에 마이너스 Q쿨롬이면 흡인력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Q쿨롬이 플러스 Q쿨롬이면 반발력이 생길 텐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힘이. 이거하고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쿨롱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힘, 1쿨롬에 작용하는 힘, 요 힘이 1쿨롬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가 된다? 전개 세기가 된다.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게 이제 전개 세기의 정의예요. 1쿨롬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전개 내의 한 점에 그 전개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 미량의 점전화 델타 Q가 있다라고 하면 미량의 점전화 델타 Q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델타 Q를 놓았을 때 그 델타 Q에 작용하는 힘을 델타 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힘을 델타 F라고 했을 때에 이 변화 델타 Q에 대한 델타 F에 대한 변화 Q 쿨럼이 이동을 해서 힘이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 힘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전개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 힘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벡터량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리미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델타 Q가 제로로 갈 때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전개식이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식인데 이게 이거 뭐 F에다가 Q가 되죠. 그러니까 뉴턴에다가 쿨롱으로 나눠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뉴턴 포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다. 예? 뉴턴 포 쿨롱이라고 하는 게 전개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개식이 2라고 하는 것은 요 Q가 두 개가 있잖아. Q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1쿨롱이 되는 거야. Q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1쿨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개식이 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을 뭐 리미트 안 해도 좋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에 이렇게 되겠죠. R제곱분에 여기가 Q 곱하기 1이 된다고. Q 곱하기 1. 그러니까 Q가 하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1쿨롱이 되니까 그냥 Q만 있는 거죠. Q만 있는 거야. 그래서 Q가 하나 빠진단 말이죠. 네. 쿨롱의 법칙에서 보면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전하량이라고 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제곱이 되잖아. 이거는 쿨롱의 법칙이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그 식의 관계를 비교하면 여기 Q가 하나 빠졌잖아. 그러니까 2에다 Q를 곱하면 F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식이 이거하고 같은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개식은 F를 Q로 나눠준 것이다. F를 Q로 나눠주는 거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이것을 우리는 전개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있어요. 어떤 걸 살펴보냐면 이 전개식이 2는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쿨롱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좀 변형을 시켜봅시다. 뭐로 변형시키냐면 뉴턴에다 메타를 곱하고요. 쿨롱에다 메타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똑같죠. 변하기 없는 거죠. 근데 뉴턴 메타는 단위가 뭐예요? 뉴턴 메타는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쿨롱 메타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가 되느냐? 줄 퍼 쿨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메타분의 1을 곱해준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줄 퍼 쿨롱이 뭐가 돼요? 줄 퍼 쿨롱이. 이거 뭐가 돼요? 우리 회로 이론에서 배웠는데 줄 퍼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줄 퍼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응? 그게 뭐예요? 볼트잖아, 볼트. 회로 이론에서 배웠잖아.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아직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한 거예요. 솔직하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회로 이론 공부, 회로 1장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한 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볼트, 줄퍼 쿨롱, 볼트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볼트 분의 1이잖아. 퍼메타. 즉 전개식이는 볼트 퍼 메타라는 단위,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가 볼트 퍼 메타하고 단위가 어떻다? 같은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위에 대한 얘기야, 전위. 그러니까 이거 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위야, 전위. 전위. 그러니까 전개식이하고 전위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전개식이하고 전위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단위 점전하에 한 개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개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개식이. 그걸 이제 잠깐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개식 2를 구하는 건데요. 단위 점전하, 한 개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개식이다. 이게 한 개, 전하가 한 개야. 한 개. 한 개의 점전하.
한 개의 점전하에 의한 전개인데 점전하가 여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P만큼 P점이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리가 R메타만큼 떨어지겠죠? R메타만큼 떨어진 점에 여기가 P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점이라고. 그럼 여기 전개가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 P점에다 뭘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 전개 세기를 구하려면 단위 정전하를 갖다 놔야 되겠죠. 점전하를 하나 Q쿨럼을 갖다 놓고 이게 점전하 이런 것을 점에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걸 점전하라 그래. 이런 점전하를 갖다 놓고 R메타 떨어진 점에다가 단위 정전하를 갖다 놓으면 요게 수직된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 전개 세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전개 세기. 전개 세기는 뭐로 표현해야 돼? 크기와 방향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볼드체로 표현하는 거야. 볼드체. 이렇게. 볼드체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다? 벡터다.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벡터로 표현하는 거야. 벡터로. 벡터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요거의 전개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돼? 2는. 당연히 벡터량이 되어지면서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의 Q가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의 Q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단위 벡터가 들어가야 돼. 단위 벡터. R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곱해줘야 돼. 뭐 R0라고 그럴까요? R0라고 그럴까요? 단위 벡터라고 하니까. 단위 벡터가 들어가야 된다.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벡터의 크기분의 벡터 값이라고 그랬죠. 벡터의 크기분의 벡터 값.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 값으로 해가지고 단위 벡터를 구한 거 기억하시죠?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요거는 벡터량, 이건 스칼라량이 되는 거야. 요거까지는. 스칼라량에다가 방향을 곱해주는 거야. 단위 벡터를 곱해주는 거잖아.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여기에 요만큼에 대한 R0라고 하는 이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R0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곱해줄 때 크기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개색이다. 이게 단위 점전하의 전개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에 Q가 되는데 요게 R분의 R 벡터라 그랬죠? R분의 R 벡터.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R 벡터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Q에다가 벡터 R. 이게 R이라고 하는 게 볼드체로 써야 되는데 조금 잘 안 써졌죠? 이거는 벡터입니다. 벡터 R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위 벡터까지 곱해지는 거죠. 예. 스칼라량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되는 거죠. 벡터량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물어보지는 않고 있고요. 요 크기만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개의 점전하인데 이제 두 개의 점전하, 이게 복수개의 점전하라고 그래. 복수개. 점전하가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복수개의 점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복수개. 복수예요. 복수가 뭐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게 복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점전하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점전하가 하나가 있는 거야. 이거를 Q1이라고 그러고 이걸 Q2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임의의 점 P점이 있겠죠? 이게 임의의 점 P점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하라 그래. 임의의 점 P점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하려면 이거에 대한 이렇게 단위 벡터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단위 벡터. 이건 R01이라고 하죠. 단위 벡터를. 그런 단위 벡터가 존재할 때 이 방향으로 전개 세기가 있어요. 여기 이 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대해서 역시 단위 벡터가 존재하겠죠. 요거에 대한 단위 벡터 R 벡터 02가 되죠. 단위 벡터 02가 되고 이거에 대한 전개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게 이제 E2가 되는 겁니다. 복수 전하계에서. 그러면 이 전개 세기는 이거하고 뭐가 되는 거야? 벡터 합이 되겠죠. 벡터 합이 되니까 요게 합의 벡터가 된단 말이야. 합의 벡터가 돼서 요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개 세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구해라. 이거.
이 전개를 구하라.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벡터죠. 우리가 전부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개가 이게 복수계에 대한 전개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2는 어떻게 돼요? 벡터적인 계산이잖아요. 2는 E1에 대한 벡터하고 E2에 대한 벡터에 대한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벡터 합이니까 E1에 대한 전개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 1쿨럼의 전하가 당연히 있는 거니까 1쿨럼의 전하가 있는 거니까 E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다가 Q1이 되겠죠. Q1에 의한 전개니까. 그리고 단위 벡터 R01이 되는 거죠. 단위 벡터 R01.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여기서 여기까지가 R1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R1이라고 그래야 되겠나요? R1. 그래서 R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R2라고 하면 R2분의 Q2에다가 R02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에 대한 벡터와 이거에 대한 벡터 합에 대한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복수계 전개, 전하에 대한 전개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묶어보면 이거는 4파 입실론 제로는 공통이죠. 이렇게 공통이 되고요. 나머지는 시그마예요. 대수합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를 해서 여기에서 i가 1부터 어디까지 개수가 n개라면 n까지를 해주고 거기에 여기에 뭐가 돼요? ri의 제곱에다가 qi가 되죠. i가 1, 2, 3 이렇게 계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단위 벡터 R0 i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하는 거. 이건 대수합으로 표현하는 식이고 그 실제는 이렇게 해서 벡터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복수계 여러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재밌죠? 네, 항상 재밌어요.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선속이 있어요. 선속.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력선.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력선. 선속이에요. 선이야. 라인이 뭔지 알죠? 선. 줄이야. 줄. 라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에서 전반적인 상태를 판단하려면 각 점에 대한 전개 시기와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한 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다 해석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상태로 가상으로 하는 거야. 모델 가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그걸 자기력선을 눈에 보려면 자석에다가 그 다음에 유리판을 올려놓고 거기에 쇳가루를 뿌리면 이 쇳가루의 모양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이 퍼지는 형태가 나오죠. 그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자기력선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기력선을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게 가상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 중에서 1쿨럼의 전하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1쿨럼의 전하가 막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이동을 해 가면서 그려지는 선이다. 이동을 해 가면서 그려지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플러스 Q쿨럼이라고 하잖아요. 플러스 Q쿨럼의 전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전하를 갖다 놓으면 1쿨럼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하가 이렇게 바깥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겠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힘을 받아 갈 거 아니에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받겠죠. 아무 곳에서나 갖다 놓아도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선, 이런 단위 정전하를 갖다 놨을 때 이것이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선,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요. 이해했죠? 근데 이거는 플러스 전하에서는 이렇게 전기력선이 다 나와.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게 왜냐하면 전기력선이 플러스 1쿨럼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전하에다 갖다 놓으면 전기력선이 다 기어 나오겠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이거에 뭐 하는 방향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다 기어 나오게 돼 있어. 어느 순간에 갖다 놔도 거기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즉 접선의 방향에 수직이 되겠죠. 기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Q 쿨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 전기력선 1쿨럼의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게 흡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의 성질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성질. 플러스 Q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고 마이너스 Q에서는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력선은 정전하에서 출발해서 부전하에서 멈추거나 또는 부전하가 없다면 정전하에서 출발한 전기력선은 무한대까지 간다. 그 얘기죠. 전기력선은 정전하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전하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정전하는 플러스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전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까지 간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다면 무한한까지, 점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하가 두 개가 있어요. 전하가 두 개가 있어요. 전하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Q 쿨럼의 전하가 있고요. 플러스 Q. 여기도 플러스 Q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때는 전기력선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갈 거고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갈 텐데 요거는 서로 뭐가 생겨요? 여기하고 요 사이는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이거는 이렇게 가고요.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반발력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 전하가 어떻게 갑니까? 이 전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죠. 여기도 이렇게 가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밀려가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정전하면 전기력선이 서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여기가 플러스 Q 쿨럼이 있고 이게 마이너스 Q 쿨럼이 있다라고 하면 전기력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요. 여기서 나온 놈도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나온 놈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나온 놈은 일로 들어와요. 여기서 나온 놈은 어디 갔다 다시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간 놈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간 놈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간 놈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이렇게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점의 전개 세기를 구하라. 또는 이 점의 전개 세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한 점의 전개 세기를 구하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걸 뭐라고 불러? 접선이라고 그래. 접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접선을 그어서 여기에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접선이 이렇게 그어졌다. 곡선과 직선 여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접점이 거기가 생기고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그러는데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게 접선이고 그랬을 때 그 접선의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이야? 전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접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그 지점에서 전기력선 밀도 전기력선이 몇 개가 지나가느냐 그 전기력선 밀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개색이라고 그래요. 전기력선 밀도를 전개색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기력선 상에서 임의의 한 점의 전기력선 상에서 임의의 한 점의 접선의 방향은 전개색이어야 됩니다. 임의의 한 점의 접선의 방향은 전개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방향은 곧 뭐하고 같다? 전개 방향과 일치하고요. 전기력선의 그 밀도, 그 점에 대해서 전기력선의 밀도를 구하면 그게 전개세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개 방향은 전기력선의 방향과 일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 밀도가 전개세기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같은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아요.
같은 전기력선은 교차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교차하잖아요. 두 개의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생기거나 발생되지 끝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습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전하가 있어야 전기력선은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기력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기력선은 향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것도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직교를 합니다. 등전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 즉 Q쿨롬의 전하로부터 이미 한 지점에 대한 전위가 여기가 얼마냐, 그 전위를 구하게 될 거예요. 안 보였나요? 이미 한 지점에 대한 전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위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등전위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R만큼 떨어진 점에 대한 전위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전위를 각 지점에 대한 전위를 구해보면, 그리고 전위가 같은 점들을 다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등전위면이 돼요. 등전위면과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항상 직교한다. 등전위면과 항상 직교하고요. 전기력선은 지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가 루프를 만들진 않아요. 반드시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전기력선은 스스로가 패곡선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만이 지 하나가 스스로가 패곡선이 되어질 수가 없다. 로테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력선은 로테이션이 없다는 얘기죠. 로테이션을 하면 제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로테이션이 없다. 회전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만이 패곡면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전기력선은 도체가 있으면 여기 표면에 있어요. 여기 표면. 여기 이제 Q쿨롬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표면에는 전기력선이 출발하는데 요 내부 그 도체 내부 안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도체 표면에 전하가 존재하거든요. 도체 표면에 전하가 존재하니까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도체의 표면에만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그러니까 전기력선 도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도체 어디에만 있다? 표면에만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을 출입할 때 표면에만 존재하는데 표면에서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아까 직각으로 나온다 그랬죠? 수직으로 나오고 수직으로 들어간다. 들어갈 때도 어떻게 돼?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직으로 나오고 수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한 겁니다. 실제 이제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1쿨롬의 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배웁니다만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래요. 1쿨롬의 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발생한다. Q쿨롬의 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래요. 가우스 법칙은 나중에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전기력선의 성질 이것을 기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니까요. 전기력선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개의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마찰에 의한 마찰 열에 의해서 표면에 가까운 무엇이 이동해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가? 이런 물어보죠. 그 표면에서 자유전자가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 이게 이동을 해가지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힘이 발생한다. 정전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음에
정전계 내의 도체 표면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방금 전에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얘기해봤죠. 어떻게 도체 표면을 어떻게 출입한다고요? 항상 어떻게 출입한다? 수직으로 출입한다. 정전계란 무엇인가?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전계라고 한다. 자, 여기 보면 전기력선에 대한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기력선의 방향, 그 점에 대해서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전기력선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향한다. 전기력선은 자신만이 폐곡선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력선은 자신만이 폐곡선이 되어집니다. 그게 틀려요. 그리고 전하는 독립된 전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자하는 독립된 자하가 존재하지 않죠. 자극은 아무리 잘게 잘라도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하죠. 그게 제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하는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해요. 자석을 아무리 잘라도. 근데 전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거 차이만 있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이야. 문제 많아요. 전기력선에 관한 문제. 여기 보면 이제 2-6번 문제도 전기력선의 성질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에 대한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고 밀도는 그 점의 전개 세기와 같다.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아니죠. 정전하에서 시작하여 부전하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이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런 얘기죠. 아직 우리가 이제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이제 차차차차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뒤에 문제가 나온 거고요. 이런 문제죠.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2번 문제도 있습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 소멸이 없다.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이 폐곡선이 되는 일이 없다. 전기력선은 등전이 면과 수직한다.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게 이제 전기력선의 성질이죠. 이러한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이거죠. 쿨롱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개세기 2는 전기력선 밀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되죠? 전개세기 2는 그 점에 대한 전기력선 밀도와 같다. 밀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이야기. 요 이야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 전기력선 밀도와 같다. 이거죠. 2번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전개세기 2는 볼트 퍼 메타입니다. 볼트 퍼 메타 맞죠? 볼트 퍼 메타인데 이거는 선속이야. 밀도니까 면적당 선의 수 라인이에요. 라인. 선속이야. 즉 다시 말해서 라인이야. 라인. 라인에다 라인스라고 해야 될까요? 라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면적당이니까 메타제곱이잖아. 메타제곱. S분의 N인데 이게 S분의 N 즉 메타제곱 라인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N을 구하면 이게 뭐야? N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선 수가 되거든요. 이게 전기력선 수인데 이것은 전개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전개 세기 2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면적을 곱해주는 거야. 요거 이해했죠? 그럼 전개 세기 2는 어떻게 되느냐? 전개 세기 그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전개 세기 2는 이거야. 그 4파이 입실론 제로 요게 어떻게 돼요? R 제곱분의 Q가 되잖아. 크기만을 보면 면적은 9의 면적이 어떻게 돼? 9의 면적이. 9의 면적. 9의 표는 4파이 R 제곱이 9의 면적이 되죠? 느낌이 오죠? 4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4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걸 곱해줘서 정리를 해버리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선속의 수가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가우스 법칙이라니까. 여기서 면적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이게 구의 면적이야. 구의 면적. 구의 표면적이고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된다고요. 이게 요거죠. 전기력선 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전개세기는 전기력선 밀도하고 같다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전기력선 방정식, 그 다음에 전속,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전기력선 방정식. 전기력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죠. 예. 어렵나요? 어때요? 지금 그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될지 뭐 쉽게 될지는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인 분이 어렵게 받아들이면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좀 이해를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기력선 방정식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쉬우냐면, 이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XYZ인데요. 우리 XY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XY만 생각하면 여기가 X축이야. 이게 Y축이죠. 무슨 좌표계? 직교 좌표계가 있고 직각 좌표계가 있죠. 근데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XYZ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 편의상 잠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전개색이 X축에 대한 전개세기가 이렇게 존재할 거야. 이게 EX야. 방향은 이 방향일 거고, 됐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전개세기가 존재할 거야, 여기가. 그럼 이게 뭐가 돼? EY가 되겠죠. 그리고 전개세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X축에 대한 전개세기, Y축에 대한 전개세기가 있으니까 그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요게 전개세기 2가 될 텐데, 이 전개세기 2는 여기 이쪽의 방향에 대한 뭐가 있어요? I 단위 벡터, J 단위 벡터가 있으니까 벡터로 표현해야 되니까 2의 XI 더하기 2의 YJ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얘가 바뀌는 거야. 길이가 바뀌는 거야. 얘가 바뀌는 거야. 얼마만큼 되냐면 EX에 대한 미소 변화, DX가 여기 이쪽 변화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야. DX만큼에 대한 X축의 전개 변화가 생기고 Y축에 대한 전개 변화가 요만큼 생긴 거야. 이게 DY가 생긴 거야. 그러면 전개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전개가 그만큼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미소 길이 DL만큼 전개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요 길이를 DL이라고 그럴까요? DL이라고 그러고, 요 길이를 DX, 여기를 DY.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그럼 요거를 편의상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요렇게 볼 수가 있어. 자그만 삼각형, 이거 DX, DY, D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커다란 삼각형, 요렇게 보는 거야. 커다란 삼각형 보면 요게 EX, EX, EY,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돼? 전개식이 2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비율이 같아야 틀려. 비율이 같겠어, 틀리겠어? 비율이 똑같아. 같은 비율. 요거나 요 길이의 B나 요 길이의 B가 같아. 뭐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가 같잖아. 이게 빨간색이나 아니면 연필로 한 그 색이나 이 구배가 같단 말이야. 기울기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만큼의 비율은 이거에 대한 이만큼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비율은 이거니까 EX, DX는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EY, DY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잠깐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 잠깐 다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DX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EX의 분의 1의 D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돼? 는 2y분의 1의 d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이 식이 이거야, 이거 참 보세요. 이 식이 이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양변을 요걸 적분을 해봐. 여기 인테그랄 해도 똑같은 식이 돼요. 그게 이제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제 그 원칙적인 거, 그 직각좌표계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전개가 이만큼 존재해요. 여기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고 여기 존재해요. 전개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x하고 여기 x죠. 이게 y죠. 이게 z잖아요. 그럼 x하고 y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z하고 만나니까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z 방향으로 수직으로 올라가겠죠. 똑같이 올라가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에 육면체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EX, 여기가 EY, 여기가 EZ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개세기는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개색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응? 예,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전개색이죠.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데 얘가 변화가 생긴 거야. 변화가 생겼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까지 DZ만큼 변화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생겨? DX만큼 변화가 생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DY만큼 변화가 생긴 거야.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만큼 더 늘어나겠지. 뭐 이렇게. 이만큼 더 늘어나겠지.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돼?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도 더 올라갈 거 아니야. Z만큼. 올라가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요만큼 올라간 게 요만큼 올라가겠잖아요. 그렇게 이제 올라간 형태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변화가 여기서 요 지점이라면 요 지점이라면 요렇게가 되는 게 이제 그 전개가 변하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dx, dy, dz만큼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변화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또 삼각형이 또 생기죠. 그만큼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때 그 비율 관계, 이거 대 이거에 대한 비율, 이거 대 이거에 대한 비율, 이거 대 이거에 대한 비율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거 비율, 이거 대 이거에 대한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전기력선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기력선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전기력선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전기력선 말고요. 전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속. 전속은 우리 그 책의 순서에서 보면 전속은 뒤쪽에 나오나 봐요. 앞쪽에는 없습니다. 이 책은 그 암기형 위주로 만들어진 책이기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순서가 좀 그 맞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장도 좀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 순서대로 저는 강의를 할 테니까요. 전속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전속. 여기 지금 없지만 뒤에 나올 겁니다. 먼저 좀 배웁니다. 전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력선하고 비슷한데요. 전기력선하고 비슷한데 전속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전기력선 배울 때 전속도 배워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기력선은 매질에 따라서 변합니다.
즉 입실론 제로에 따라서 전기력선은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전기력선 수는 전기력선은 어떻게 배웠어요? 전기력선 N은 S분의 요게 2의 S라고 그랬죠? 전기력선 밀도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2의 S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에다가 구의 면적 4파이 R제곱을 곱해주니까 얘가 어떻게 나왔어? 입실론 제로분의 Q란 말이야. 즉 전기력선 수는 뭐에 관계가 되냐면 입실론에 관계가 됩니다. 입실론에 관계된다. 즉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전율이야. 유전율. 그러니까 유전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유전체에 따라서. 어떤 유전체냐? 기름 속이냐? 뭐 기름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공중이냐? 이게 따라서 전기력선 수는 달라지게 되는데 그 매질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전기력선은 매질에 따라서 변한다. 매질. 즉 입실론 제로 매질에 따라 변한다. 변하나 전속은 매질에 관계없다 이거야. 전속은. 매질에 무관하게 매질에 아무 관계없는 선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력선은 선속인데 매질에 따라서 변하는 선속이고 전속은 이걸 D라고 그래요. D. 전속을 D라고 하네. 전속 밀도를 D라고 그러죠. 전속은 이걸 파이라고 합니다. 전속 밀도를 D라고 하고 이게 파이인데 파이자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이를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전속입니다. 이게 전속은 우리가 이제 매질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하고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electric flux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lux, electric flux. 그리고 전속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 전속은 1쿨롬에서 한계가 나오는 거야. 1쿨롬의 전하에서 한 개의 전속이 나온다. 1쿨롬의 전하에서 전속이 단 한 개만 나와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렇게 한 가상의 선. 실제 없어. 모델링한 거예요. 가상의 선. 매질의 개념에 관계없이, 매질에 상관없이 1쿨롬의 전하에서 한 개의 선속이 나온다고 가정하는 그러한 가상의 선, 일렉트릭 플럭스. 그런 일렉트릭 플럭스를 우린 뭐라고 한다? 전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속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야 돼요. 전속에 대한 정의. 이해했죠? 그러면 Q쿨롬의 전하에서는 전속이 몇 개가 나오겠어? Q개가 나오는 거야. Q개가. Q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매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매질에 관계없는 일정한 이런 그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는 전개나 유전체를 해석할 때는 이 전기력선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매질에 따라서 막 변하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하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질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선속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가우스 정리예요. 그게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Q쿨롬의 전하에서는 Q개 전속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속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전속수는 이 파이는 이 파이예요. 파이. 이렇게 하는 파이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Q하고 똑같고 쿨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파이는 Q하고 똑같고 쿨롱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밀도로 표현하면 전속 밀도 이렇게 얘기해. 전속 밀도를 D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면적당 전속의 수야. 면적당 전속의 수. 이거는 다시 말해서 S분의 Q야.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단위가. 쿨롱 퍼 메타 제곱. 쿨롱 퍼 메타 제곱이 그게 전속 밀도가 되는 거예요. 전속 밀도. 이해했어요? 전속 밀도의 기본 정의가 그래요. 전속 밀도의 기본 정의. 그러면 전개세기 2는 어떻게 되느냐?
전개식이 2는 구도체 전개식이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의 q가 전개식이죠. 그렇잖아요. 전개식 이게 볼트 퍼 메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속밀도 D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니까 4파이 9니까 r제곱의 q가 되죠.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요거는 여기다 면적을 대입한 거야. 면적이 4파이 r제곱이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한 거야. 두 개를 비교해 봐.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이거. 뭐가 빠졌어요? 입실론이 빠졌잖아. 입실론.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구승을 가지고 따지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쿨롱의 법칙을 9 곱하기 10의 구승을 가지고 따지면 이게 안 나와.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9 곱하기 10의 구승은 기능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또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입실론의 차이가 바로 보이잖아. 입실론이 여기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실론을 곱하면 d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다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니까 벡터량으로 표현하는 거야. 벡터로 표현하는 거죠. 입실론 2다. 진공중이면 입실론 제로 2다. 유전체면 입실론 2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속 밀도 D의 단위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이다. 즉 전개식이 2는 전속 밀도를 뭘로 나눠주면 돼? 입실론으로 나눠준다. 전개식이 2라고 하는 이거는 전속 밀도 D를 뭘로 나눠줘?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이게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거야. 볼트 퍼 메타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속에 대한 개념, 전기력선에 대한 개념, 이게 없으면 해석하기 어려워지니까 일단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 자, 머릿속에 넣었어요? 이제 이걸 넣어야 되는 거야. 전기력선과 전속에 대한 관계, 두 개에 대한 관계를 잘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전위 경도, 전위, 그라디안트, 전위 경도죠. 경도가 뭐야? 그라디안트라고 그랬잖아. 전위 경도. 전위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